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제별 자료 두 번째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철학은 한국 십진분류법에서 보시면 100번대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제별 자료는 지난 시간에 이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도서관에 갔을 때 크게 10가지 주제로 구분되어져 있고 또 그 아래에 10가지, 또 10가지 이와 같이 10개씩 구분되어 있는 체계가 있는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선 형태별로 이야기를 드린 거에 이어서 주제별로 이야기를 드리겠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그런 다음에 총류,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철학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철학이란 어떤 분야인가? 철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인생관, 세계관 따위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고, 세계와 인간에 대한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진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를테면 삶이란 무엇인가? 또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아가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탐구 과정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은 저도 항상 던져보고 있는 건데, 과거, 그리고 현재, 또한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던져보는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게 없죠. 역시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있겠습니다만 그 누구도 삶에 대한 정답이라고, 죽음에 대한 정답을, 행복에 대한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자기가 정립한 가치관에 따라서 일생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정말 그 답을 찾아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도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제 이와 같은 본질적인 질문들을 탐구하는 학문이 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철학에는 어떤 분야들이 포함되어져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0에는 형이상학, 120에는 인식론, 130 철학의 세계, 140에는 경학, 150은 아시아 철학, 160은 서양 철학, 그리고 170에는 논리학, 180에는 심리학, 그리고 마지막 190에는 윤리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는 제가 강 부분까지만 넣어 놓았습니다만 다시 목으로 가게 되면 1의 자리, 저 아래에 10개씩의 세분화된 주제가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역시 이렇게나 많은 주제들 가운데에서 독서 지도를 한다면 어떤 분야를 바탕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에서 논리학과 심리학 두 가지를 꼽아 보았는데, 우선 논리학에서는 논제를 찾는다든가 혹은 논거를 찾는다든가 아니면 토론과 논술까지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논제, 논거, 토론, 논술 추후에 다시 상세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논제는 논리적인 주제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논술을 하거나 혹은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주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주제를 논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논거라고 하게 되면 논제에서 나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즉 나는 찬성이라든가 혹은 반대의 입장이 있을 텐데, 그때 그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그런데 이 근거도 논리적일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논리적인 근거를 논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논거를 찾는 활동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나아가서는 여러 형식에 따른 토론, 그리고 또 그 결과를 종합할 수 있는 논술까지 진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심리학이라는 주제 분야로는 자기 이해,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 회복 탄력성 등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주제들은 독서 지도보다는 독서 치료 쪽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범위를 조금 구분을 지어서 치료적인 작업이 아직은 아니지만, 즉 대상자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예방의 차원이랄지 등등해서 저런 주제들을 간단하게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리와 정서적인 측면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맥락으로 이 주제 자료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두 주제 말고 윤리학도 있었는데, 윤리학은 도덕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특히 유아기 때부터 전래동화를 읽힐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그때부터 바로 윤리적인 도덕적인 측면들을 바탕으로 주제를 삼아서 지도를 행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전체 다 사회 윤리는 늘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적정한 자료를 택해서 함께 지도 방안들을 모색을 한다면 아마도 자료를 잘 활용한 그런 수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